지표면 온도가 70도를 넘는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맨발로 놀던 아기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사고도 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효신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 지표면에 꽂힌 대형 온도계의 눈금이 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달걀을 모래에 묻어두기만 해도 익을 정도입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 중부 안후이성에서는 집안 마당에서 맨발로 놀던 아기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는 냉동 탑차를 동원해 기숙사 앞마당에 얼음 덩어리를 쏟아 붓습니다. 기숙사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의 탈진을 우려해 얼음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낮에 산에 오른 20대 여성은 열사병으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중국 북부 지역 기온이 35도에서 44도까지 오르자 6월로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폭염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地表温度高，很多地方的地表温度将会超过50度，甚至是超过60度。再一个就是高温持续的时间长。 강우량이 지난해 절반에 불과한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산둥성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쓰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몽골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중국 곳곳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비웃어도 놀려도 괜찮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정상급 코미디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뜻에서 한 발언인지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피 골드버그와 코난 오브라이언 등 유명인들이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코미디언 100여 명을 초대한 겁니다. 교황은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며 유머로 사람들을 단합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 mezzo a tante notizie cupe, immersi come stiamo in tante emergenze sociali e anche personali, voi avete il potere di diffondere la serenità e il sorriso. 하느님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 놀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Si può ridere anche di Dio, certo. E non è bestemmia questo. Si può dire come si gioca e si scherza con le persone che amiamo. 교황은 유머 감각을 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 왔다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모든 코미디언과 일일이 악수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It was great. It was very fast and really loving and made me happy. 교황청은 인간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슬람 신자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정기 성지 순례 하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순례객들이 열사병 등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날까지 이미 150만 명이 넘는 순례객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200만 명 이상이 순례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의 가족 중 1,000명 이상이 살만 빈 압둘라지즈 국왕의 공식 초청을 받아 사우디를 찾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파나마에서는 기후위기로 섬이 가라앉아 1,300여 명이 삶의 터전으로 옮겼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파나마 북동부 카리브해에 있는 가르디 수구두부 섬. 남는 땅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도려낸 듯 바다에 떠 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군화족 원주민 1,300여 명이 사는 이 섬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 해에 1mm씩 상승하던 해수면이 최근엔 3.5mm씩 올라와 부두를 없애고 거리와 집까지 덮쳤습니다. Cada diciembre la marea sube. Para nosotros es normal, pero ya últimas décadas empezó el calentamiento global bien fuerte. Ya está desapareciendo algunas sardinas, langostas,
todo lo que hemos consumido, ¿no? 결국 2050년까지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길 거란 전망이 나오자 파나마 정부는 섬 주민 전원을 본토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배를 타고 15분 거리, 16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택 단지입니다. El niño, esto de estar siempre en contacto con el mar y uno mirar desde la isla hacia el bosque, a la selva, ¿no? Entonces ahora va a ser el inverso. Esto es lo que voy a añorar. 군화족 1,300여 명은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지만 앞으로 파나마에서만 3만여 명이 더 살던 곳을 탈출해야 할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 기후 위기를 호소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500여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떨어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도 허술한 안전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고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폭포. 뛰어난 절경에 관광객 수십 명이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성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한 여성. 그런데 갑자기 정면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더니 여성이 쓰러집니다. 날아온 큼직한 돌덩이가 여성 머리에 떨어진 겁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은 재빨리 현장을 떠나거나 일부 관광객들은 남아 여성을 흔들어 깨워봅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을 폐쇄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돌이 떨어진 이유를 자연적 사고로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낙석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우산은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으로 관광객이 유독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이 하이킹 챌린지의 체크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낙석 사고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산 밑으로 심한 연기를 내며 돌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들은 놀라 혼비백산돼 현장을 피합니다. 중국에서는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남측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진앙은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진앙의 깊이는 지하 8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는 모두 77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고 보안면의 상위성리 창고에서 벽체가 갈라졌다는 신고 등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부안군에서는 군청이나 아파트 등 건물이 강하게 흔들렸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폭음이 들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지진은 역대 전북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2021년 8월 21일 전북 군산의 어청도 서남쪽 124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보다 큽니다. 진앙 인근에 위치한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가동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과 관련해서 영향 없이 안전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매운맛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높은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에 들어간 이유는 너무 매워서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먹는 외국인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매운맛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덴마크에선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 등 3개 제품이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매운 정도를 수치화한 스코빌 지수는 시중에 파는 일반 라면이 600에서 2000 정도입니다. 일반 불닭볶음면은 4000대인데 리콜 제품 중 가장 매운 3X 핵 불닭볶음면은 13,200으로 일반 라면보다 약 7배 맵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캡사이신 양이 높아 급성 중독의 위험이 높다며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양식품은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는 처음이라며 현지 관련 규정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덴마크는 작은 시장이라 큰 타격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